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점국어 팽현아입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로 그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항은 2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배점은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배점은 3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은 5문항이고요. 각각의 문항 배점은 5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외대부고 형태의 문제 구성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야. 시험 범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교과서 범위가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추가로 제공된 프린트 범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품 단원으로 이렇게 뽑는다라고 한다면 10개의 단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중간고사 대비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약 5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보다 약 1.5배 정도,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있죠. 그러면 시험 범위가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코 시험 범위가 적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척전이라든지 아니면 돌다리라든지 이런 소설 같은 경우가 분량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수는 조금 적게 출제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문항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경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외부 작품 같은 경우에 세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윤동주의 시 자화상과 연계에서는 윤동주의 길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의 작품과 관련해서는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연계 작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품, 제가 이따가 제 자료에서 이런 부분이 적중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문제 자료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갖는 작품은 예상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 대응이 가능한, 대비가 가능한 정도의 연계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특이한 게 허전의 고공가라고 하는 작품이, 고전문학이 원문 그대로 돌다리라고 하는 현대소설과 연계되어서 출제되었다라는 생각이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1학년 때 고전시가가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면 현대어풀이로 아이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학기 기말 또는 2학기 중간 기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어려운 외부 작품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시험 보고 나서 문학이랑 문법 중에서 어디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던가요? 그쵸. 문법이 훨씬 더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 부분의 출제 경향은 1학년만의 출제 경향이 아니라 3학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간고사 때 국어를 2개의 과목으로 봤는데 독서 교과지만 문학으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언어와 매체로 봤습니다. 언어와 매체 쪽이 훨씬 더 많이 어려웠어요. 이런 출제 경향이 1학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문법 문제는 사실 많이는 출제되진 않았지만 각각의 문제가 모두 다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처음부터 진도가 나갔던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에 학교 진도로 나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데 1학년, 2학년 동일하게 단답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때 말하는 단답형이라는 얘기는 조건이 2어절로 쓰시오, 4어절로 쓰시오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요. 사실 서술하시오 문제보다는 단답형이 감점이 더 많습니다. A와 B 두 개를 쓰라라고 했을 때 A 그 A, B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네, 완전히 이제 오답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감점이 더 많지 않을까. 사실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는 서술하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서술형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채점에 있어서 조금 점수가 후한 편인 반면에 조건에 따라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아예 오답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변별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는 평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두세 문항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세 문항 같은 경우가 어느 문항이 고난도인가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시면 배점을 보시면 돼요. 3점 이하, 2.8, 2.9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에서 3.1, 3.2 이렇게 이제 배점을 높게 출제한 문항이 선생님께서 보실 때도 문제가 조금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 문항 분석과 관련해서 옆에다 이렇게 적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별표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 4쪽에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18번 문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작품이 허전의 고공가가 출제가 되었고 아버지의 가치관과 보기 1을 비교하라는 문제 배점이 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중에서는 18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이유는 이 보기에 나오는 외부 작품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낯선 작품이고 원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보기 2, 보기 1 이렇게 주는 문제 유형이 결국은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 유형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있는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라라는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외대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실 때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유형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별표가 들어가 있는 게 문법 쪽이죠. 22번이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고 배점은 역시 3.1. 그 다음에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들어간 게 또 어려웠어요. 그래서 배점에 보시면 3.2.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문항에서 결국 좋은 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은 18번 문제, 22번 문제, 그 다음에 24번 문제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틀림없이 1등급이 나올 거고 또 여기서 틀리게 되면 그렇죠. 등급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어렵게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은 객관식에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사실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작년에 두고 작년보다 어려워서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출제 경향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평이했으나 요 이제 두세 문항에서 아이들의 등급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조건에 따라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여기 조건 같은 거 보시면 이어절로 쓰시오. 이런 부분에 조건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PPT에는 25문항, 서술형까지 합치면 30문항이죠. 그거 다 담기가 힘들어서 일단 18번, 22번, 그 다음에 24번 문제가 들어간 거 위주로 이렇게 옮겨놨고요. 요 PDF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자료 보시면 1번 문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문항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출제 경향은 1년 동안 계속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학년만의 출제 경향이 아니라
네. 이런 출제 경향은 1학년뿐만 아니라 제가 2학년 시험지도 분석을 했고, 그다음 고3 애들 같은 경우도 독서, 그 문학이 들어가 있는 시험지와 언어와 매체 부분을 모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결과 이런 식의 출제 경향은 올해 1년 동안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복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자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해요. 여기에 보시면 윤동주의 길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작품도 연계 작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자료는 타학교 기출문제를 타이핑 친 자료에서 이 작품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연계의 범위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예상하시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특이한 부분은 허전의 고공과 같은 작품도 연계가 되었으니 기말에는 좀 더 다양한 범위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죠. 돌다리, 나무다리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들. 그 다음에 요 셔론님 가시리에서 두 가지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4어절 그대로, 네, 요 4어절을 그대로 쓰면 답이 그대로 되는 거고요. 다만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을 2어절로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러운 화자, 요 정도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최종 분석 파이널 자료로 공유된 자료고요. 여기에서 서술형 요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 보여드리고자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와 관련해서 역시 이렇게 파이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술형 5번 같은 경우에 상대높임법에서 종결어미의 표현이 어떻게 활용이 달라지는가, 그거와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석과 같은 경우 여기 역시 서술형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이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요게 이제 그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서술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마 4어절이라는 조건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 요거 이제 2어절로 쓰라라는 부분, 요 앞부분 그대로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외부 작품이었죠. 이청준의 줄.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2학년, 3학년 애들 자료로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자료로 아이들에게 읽어보라고 줬는데 시험 문제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보기 자료로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지에서 낯선 지문을 처음 접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살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고 시험 결과와 관련해서 이러이런 부분이 적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조금 했던 부분이 이번 시험에서 이러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기말고사 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때 아까 리스트로 뽑으면 한 10작품 정도 되는데 아마 15작품 더 많다라고 한다면 20작품까지도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범위가 는다라고 하는 거의 문제는 뭐냐?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거죠. 왜냐? 사실 우리 아이들이 5주 정도 시험을 준비를 하면 5주 동안 배웠던 걸 오롯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앞에 걸 까먹어요. 그래서 반복을 해주지 않으면 마지막 시험 때 그 앞에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연계 작품에 대한 준비,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1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변별력을 갖는 두세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기말고사의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이청준의 줄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프린트를 이것만 주셨다라고 해서 이것만 보기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봤던 것이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연계 작품은 조금 더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기말고사 때도 문법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진도가 아직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단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저희가 진도를 나갔던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표준 발음,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부분이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1학년, 3학년 공통적으로 출제 경향이거든요. 아마 수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도 문법 문제를 대비하는 거, 문제를 푸는 연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조금 끊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편함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프린트 자료 하단에 가면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학원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의 성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이 그 처음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세요. 그래서 기대를 하셨다가 실망을 하시기도 하고 또 말로만 들었는데 이 외대부고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겨우 첫 번째 단추를 채운 거고요. 나머지 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1학기 성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